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등산용 배낭인데요. 3대 배낭 전문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등산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다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무려 800g대를 자랑하는 3계절용 경량 등산 배낭 그레고리의 미코와 마야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계 이단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쪽에 있는 배낭들을 리뷰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저가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3계절용 등산 배낭을 고민 중이셨던 고수님이시라면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양쪽으로 총 3개의 배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부터 15리터, 20리터, 25리터 제품인데요. 배낭 전문 브랜드인 그레고리답게 여성 배낭과 남성 배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추가된 컬러가 있는데 제가 샘플을 준비한 거는 좀 주력으로 많이 선호하실 만한 아이리스 레드 컬러와 무난한 듯 아닌 듯 오렌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선셋 그레이, 그리고 한국 사람은 뭐다? 기본 블랙이죠. 옵틱 블랙까지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 외에 준비하지 못한 컬러가 볼트 블루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레고리의 블루라고 하면은 진한 파랑의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배낭은 이렇게 15리터, 20리터, 25리터 3가지 용량인데 여성 제품인 마야와 남성 제품인 미코에 대해서 차이점 등을 설명드릴 거고요. 미코, 남성용으로 구분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예전에는 미웍이라고 해서 판매가 됐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장에서 다양한 용량들의 배낭들을 판매해보고 있는데 몇 년 전 트레일러닝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재작년부터인가 점점 10리터 초반, 10리터 이하의 소형 배낭들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장비들도 좋아지고 점점 갈수록 배낭 용량이 줄어들면서 작게 매는 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백패킹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70에서 80리터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60리터, 주로 40리터에서 50리터급을 멜 정도로 많이 내려갔고 정말 울트라 백패킹 하신 분들은 20, 30리터, 이 우측에 있는 배낭이 25리터인데 이 정도 급을 가지고도 백패킹을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점점 배낭 사이즈가 작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레고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등산 배낭이 줄루하고 제이드인데 줄루하고 제이드 같은 경우도 20리터부터 50리터대까지 용량이 다양하지만 그 기준은 제가 알기로 30리터에서 파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루 제이드가 30리터에서 라이트로는 20리터급, 위로는 35, 45, 55리터가 있었다면은 여기 소개해드린 마야와 미코는 15리터, 20리터, 25리터 이렇게 소형 용량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배낭입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20리터와 25리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용량에 따른 사이즈 차이만 있고 좌측에 보이는 15리터와 20리터는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점 등은 큰 주제로는 3계절 등산 배낭 선택 가이드 3가지 요소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트렌디한 소형 배낭입니다. 경량형 디자인에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짱짱한 메쉬 포켓, 대형 스마트폰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힙벨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게겠죠. 자, 우선 첫 번째는 8,900g대의 경량 배낭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부위에 따라서 내구성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두터운 원단을 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경량 원단을 사용해서 1kg 이하대의 경량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하단부나 측면부 좀 힘을 많이 받는 등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두터운 높은 데니아수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가져가면서 그 외에 힘을 특별히 받지 않는 지퍼 개폐부 부분이나 사이드 포켓, 전면 포켓 이런 부분들은 경량 소재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낮췄고 그렇다고 해서 내구성 또한 떨어지지 않는 탄력 있는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여자 배낭인 마야 15리터가 제일 가벼운 835g이고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무게 차이는 같은 용량 대비 45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여자, 남자와 체형에 따른 디자인 특성 부분 때문에 약간의 무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보고 계시는 마야 20리터는 862g으로 15리터와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약 27g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미코 25L가 아무래도 용량도 가장 크고 남성용 배낭이다 보니까 미코 마야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는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1kg가 채 되지 않는 962g 수준입니다. 이렇게 900g대의 경량을 가지면서도 부분 내구성 있는 원단을 사용해서 경량 배낭임에도 쉽게 찢어지거나 망가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든 배낭이고요. 그럼 내하중이 궁금하실 겁니다. 1kg도 안 되는 배낭 과연 내하중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등산 배낭들 내하중이 무겁게 멜 리도 잘 없지만 한 5kg 전후로 알고 있는데, 미코와 마야의 내하중은 무려 9kg입니다. 배낭 무게의 10배에 달하는 내하중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등산 배낭에 10kg 가까이 패킹을 할 일은 잘 없긴 한데, 더 적은 무게를 패킹을 하더라도 여유 있는 내하중은 배낭을 장시간 매거나 좀 더 무겁게 맸을 때 어디 박음질이 트어지거나 망가질 염려가 없겠죠. 소형 경량 배낭임에도 불구하고 힙벨트 포켓이 중대형 배낭 못지않게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이 사이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항상 이 스마트폰 수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힙벨트 포켓을 이렇게 넣어보는데요. 물론 제가 가진 거는 13 프로라서 큰 사이즈의 휴대폰은 아니지만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포켓을 자랑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여유면은 보다 사이즈가 큰 아이폰 프로 맥스나 플러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봅니다. 별도의 휴대폰 포켓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별도의 포켓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힙벨트에도 대형폰이 충분히 수납 가능하다라는 넉넉한 힙벨트 포켓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요. 자, 여기서 15L와 20L의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즘 배낭들은 이렇게 다 전면 포켓들이 달려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일부 배낭만이었는데 마치 전면 포켓이 없으면은 요즘 트렌드에 뒤처진다고 할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브랜드에서 전면 포켓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포켓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등산 시에 덥거나 춥거나 할 때 입고 있던 옷을 재빨리 벗어서 패킹을 하거나 추워지기 전에 배낭에 있는 보온 의류를 재빨리 꺼내서 체온 유지를 하는 게 관건인데, 기존에는 헤드를 열거나 지퍼를 열어서 메인 공간에 있는 옷을 끄집어내고 입고 넣고 되게 번거로웠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전면 포켓이 채용이 되면서 아주 쉽게 옷을 패킹하고 꺼내 입을 수가 있고, 초반에 메쉬 포켓이 달려 나온 제품들은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래 사용을 하면 늘어지거나 좀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경량의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좀 더 질긴 메쉬 포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안에 어떤 의류나 장비들을 수납을 하더라도 짱짱함을 유지할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 15L의 배낭은 유일하게 전면 메쉬 포켓이 아닌 이렇게 지퍼형 포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메쉬 포켓 타입을 좋아하지만 나는 전면에다 굳이 뭔가를 수납해서 배낭이 볼록 나오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지퍼 형태로 돼 있는 15L의 제품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제 와이프가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배낭에 넣어놓은 소품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면 포켓 안에 약 20매짜리의 물티슈와 아이젠, 아직 3월까지는 높은 산에 가도 눈이 있어서 아이젠 필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수납해서 아주 빠르고 쉽게 꺼낼 수 있게끔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3계절 등산 배낭 선택 가이드 그 두 번째, 초심자를 위한 편안한 피팅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배낭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택에 보면은 바이오싱크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싱크는 등판과 어깨벨트, 허리벨트, 몸에 닿는 직접적으로 착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인데요. 우선 어깨벨트가 공기가 잘 통하도록 전체가 메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쪽에 있는 폼에는 길쭉하게 세로로 곳곳에 타공이 되어 있어서 전면에 있는 메쉬를 통해 공기가 직접적으로 순환이 돼서 어깨 닿는 부분에도 땀이 빨리 식어서 좀 더 쾌적하게 멜 수 있도록 통풍구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벨트 부분에는 보통은 잘 달려있지 않은 순항 호스 클립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요. 위아래 높낮이 조절되는 거는 모든 배낭이 기본이고, 미코와 마야도 위아래 슬라이드 방식으로 체스트 벨트 높이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등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얼핏 보면은 딱 붙어있는 형태라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등판이 완전 떠있는 오스프리나 도이터나 이런 배낭들도 좋겠죠. 근데 제가 매봤을 때는 메쉬가 등판이 떠 있어도 붙어 있거나 떠 있거나 덮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는 이제 등 쪽으로 얼마나 공기들이 잘 순환이 돼서 땀을 빨리 식혀주고
좀 더 쾌적한 느낌을 들게 하냐 이 차이인데, 이 배낭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등판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쪽으로도 공기구멍이 나 있고요. 힙펠트 축으로 쭉 내려와도 곳곳에 공기가 잘 순환이 되도록 타공이 되어 있고 메쉬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싱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건데, 플렉시블 힙벨트와 숄더 하네스의 신체 움직임에 반응하는 서스펜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등산 배낭들은 어깨 벨트부터 등판 힙벨트까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라서 맸을 때 유연성보다는 배낭에 몸이 묶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 배낭들은 허리벨트가 피봇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시도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바이오싱크 기능은 뭐냐면, 이 허리벨트 부분이랑 등판에 있는 메쉬 부분이랑 딱 붙어 있지 않고 내부에 공간이 떠 있습니다. 배낭을 맸을 때 떠 있는 부분이 유연하게 움직여서 내 몸의 움직임을 배낭이 방해하지 않고 움직임대로 따라와 준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참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남자 배낭을 제가 한번 매보면 허리나 어깨 부분을 얘가 이렇게 꽉 잡아주지만 실제로 내가 움직였을 때는 바이오싱크 이 허리 힙벨트 부분과 등판 부분이 안쪽에서 벌어지면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매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등산 배낭이랑 그레고리, 미코와 마야를 맸을 때 첫 느낌은 뭔 차이야 라고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매고 다니다 보면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바이오싱크 이 부분이 아주 편안한 활동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오싱크라는 이 플렉시블한 힙벨트와 숄더 하네스, 통기성 뛰어난 타공 처리된 어깨벨트와 에어로 다이나믹이라는 기능을 가진 등판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들이 만나서 초심자를 위한 편안한 피팅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3대 배낭 전문 브랜드인 만큼 남녀 모델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배낭 브랜드는 워낙에 많고 3대로 알려진 그레고리, 오스프리, 도이터, 이 브랜드들은 가방을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남녀 모델을 구분을 해서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의류와 같이 배낭까지 만드는 토탈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비중이 배낭보다는 의류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녀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고요. 보통은 남녀 공용으로 해서 대부분 프리 사이즈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남녀 구분까지 해서 나왔다라는 거는 배낭 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남자와 여자 분명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을 맸을 때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등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남녀 공용 배낭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 공용 배낭이 무조건 불편하냐? 그렇다기보다는 여자는 여자 체형에 맞게, 남자는 남자 체형에 맞는 전용 배낭을 맸을 때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녀 모델 차이를 보면은 보통은 이 어깨 벨트하고 힙벨트 부분이 가장 커요. 남자 같은 경우는 어깨 벨트가 보통 일자로 많이 나오고, 여자 같은 경우는 가슴이 있다 보니까 일자보다는 약간 밖으로 벌어지는 사다리꼴 형태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가 남자보다 골반이 좀 더 넓게 나오기 때문에 힙벨트 부분도 좀 더 넓게 감싸주는 형태로 달리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배낭 파는 곳에 가서도 사실 남녀 구분이 어려워서 잘 몰라가지고 성별 상관없이 판매하는 곳들도 많은데, 배낭 구매하실 때는 꼭 이 제품이 남녀 공용 제품인지 남자용 제품인지 여자용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길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이런 소형 배낭 같은 경우는 토르소 조절이 대부분 안 되게끔 나옵니다. 토르소 조절 기능이 있는 일부 모델들도 있는데, 이 모델은 무려 5인치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 위에 벨크로 부분을 뜯어보면은 어깨 벨트와 연결된 부분이 안쪽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남자 배낭인 미코는 16에서 21인치까지 약 5인치 정도, 센치로 따지면은 40.6에서 50.8cm까지 10.2cm 정도의 토르소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상체가 48 정도라서 48 정도에 맞추면 거의 맞는데, 이제 50 정도까지 길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신장이 좀 큰 남자들까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토르소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모델인 마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 모델이니까 토르소 길이가 전체적으로 다르겠죠. 여성 모델도 약 5인치 정도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치수로는 14에서 19인치 정도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센치로 환산했을 때는 35.6cm에서 48.3cm, 무려 12.7cm의 등판 길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편하게 위쪽에는 벨크로를 뜯어서 안쪽에 있는 박음질 되어 있는 표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긴 쪽이 48.3cm, 깊숙하게 쑥 집어 넣었을 때는 35.6cm, 이렇게 길이를 감안하셔가지고 눈금닥 약 3, 4cm 정도 간격이라고 보시고 등 길이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르소 세팅할 때는 빈 배낭보다는 가능하면 실제 내가 등산을 하는 의류나 장비들을 다 수납해서 하중이 어느 정도 실린 다음에 매보고 하셔야지 정확하고요. 하중이 실리면 배낭이 더 처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들어있을 때 배낭을 메어 보시고 토르소 조절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토르소 길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편의사항으로는요, 지퍼 풀러, 이 지퍼 손잡이죠. 이 지퍼 손잡이들이 아주 큼지막하게 달려 있어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쉽게 여닫을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가졌고, 헤드가 없는 티어드롭 형태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너무 작지 않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탑퀵 액세스 포켓이라고 해서 안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다가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수납해 다니기도 하고, 이제 와이프가 주로 매는 등산 배낭에는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 이렇게 선글라스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아주 작지만 이런 선글라스나 행동식이나 보조 배터리나 비상약이나 이런 쉽게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소품들을 수납하기 아주 좋은 작지만 알찬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탑 액세스 포켓 뒤로 메인 포켓이 있고요. 메인 포켓 안쪽으로는 메쉬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좀 얇은 소품들이나 열쇠 이런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지품들을 보관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고, 메인 수납 공간 뒤쪽으로도 지퍼가 하나 더 달려 있는데요. 이 공간은 수낭을 넣거나, 보통은 이제 메인 공간 안에 작은 포켓이 있어서 거기다 수낭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미코와 마야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작은 메쉬 포켓이 있어서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고, 수낭을 위한 공간은 뒤쪽에 별도 지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그레고리 전용 수낭을 사용할 수 있는 클립이 달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만 맞는다고 하면은 굳이 꼭 그레고리 전용이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제 호스 빠지는 구멍이 준비가 되어 있고,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수낭 공간을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수납하는데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걱정되는 요소가 뭐냐, 이렇게 등판 안쪽에다가 이런 기기들을 수납을 하면은 바닥에 닿으면은 기기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냐 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이 제품을 정말 특이하게도 기계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약간 높이가 떠 있는 행잉 구조라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수납을 해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수납 공간을 잘 만들었다. 이 부분 보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지만 일상용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쉽게 휴대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양쪽으로는 스트레치 메쉬 포켓이 있어서 한쪽에는 등산 방석을 수납을 하고, 반대쪽에는 1리터 사이즈의 날집 물병이 충분히 들어가는지 이렇게 제가 넣어봤습니다. 1리터도 충분히 들어가고, 1리터로 넣었을 때 이제 위로 쏙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이 위쪽 부분의 고무밴드가 물병이 빠지지 않도록 아주 잘 잡아줘서 1리터의 사이즈도 넉넉하게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사이드 포켓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등산 배낭에도 다 있지만, 사실 최근에는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Z4를 많이 써서 이 외부에 있는 등산 스틱 고리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등산을 예전에 시작을 했지만 자주 다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오래전에 구매한 슬라이드 폴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등산 스틱 리뷰 한번 올렸었죠. 이런 소형 배낭의 단점이 수납 길이가 긴 슬라이드 형태의 폴을 수납을 하면 위로 너무 빼쭉 삐져나오고 이탈될 염려가 있는데, 여기 전면 하단에 준비가 되어 있는 등산 스틱 고리를 이용을 해서 쉽고 간편하게 위쪽에 고리로 고정을 할 수 있고, 좀 특이한 점은 이 하단 고리가 보통은 너무 커서 덜렁덜렁한 경우가 많은데, 그레고리 미코 마야의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고리도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구멍이 너무 커서 밑으로 폴이 빠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타이트하게 조여서 튼튼하게 거치해서 휴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요즘엔 이렇게 Z4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사이드 포켓에 Z4를 수납을 하시고 이렇게 버클을 채우는 게 겉으로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쁘고 좋겠죠. Z4를 사용하는 유저도 좋지만 슬라이드4를 사용하는 유저도
문제없이 패킹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15리터, 20리터, 25리터 여자용 등산 배낭 마야, 남자용 등산 배낭 미코에 대해서 차이점과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다 왔어. 배낭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혜택, 자, 이 혜택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업로드 날짜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고요. 바쁜 일정으로 놓치고 있긴 한데, 그레고리, 미코, 마야 배낭의 특가 공동구매 혜택은 일요일 저녁 8시에 업로드되는 다음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가 혜택은 채널 캠핑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채널 캠핑뿐만 아니라 채널 캠핑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미미의 등산일기 채널에서도 옆에 보고 계시는 마야 등산 배낭에 대한 실사용기와 리뷰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미미의 등산일기 검색하셔서 그레고리 마야 배낭에 대한 실사용 리뷰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하의 기온이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10도가 훌쩍 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4월부터는 폭염이 온다고 할 정도로 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요즘인데요. 지금 3월 초중순인데 벌써 10도, 15도가 올라가 버리니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등산을 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운동에 좀 재미를 들리고, 우리 그럼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길든 짧든 일주일 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몇 주 정도 산을 다녀왔는데, 지난주와 지난주는 이제 행사도 그렇고 뭔가 뒤처리 할 일들이 많아서 산을 못 가긴 했지만, 저도 그 핑계로 같이 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배낭은 막 10개가 넘는데 그렇다 할 등산 배낭이 딱히 없어서 데일리 백팩을 메고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허리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통증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작년에 진행했던 그레고리 알파카 박스의 반응이 좋은 덕분에 또 그 다음 제품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진행했던 찬스 아웃도어의 호작캠 트레일 찬스의 행사가 나름 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고, 그 행사 타이밍에 맞춰서 경품으로 협찬을 해주시고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을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일 거예요. 이제 날씨가 풀렸고 슬슬 산을 다녀야 되는데 과연 나한테 어떤 용량의 배낭이 잘 맞을까? 통상적으로 3계절은 20리터, 겨울은 30리터, 대피소 산행 같은 경우는 30리터 후반에서 한 40리터급 뭐 이렇게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요거는 그냥 되게 통상적인 부분이고, 사실 본인의 취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등산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입문자 분들은 그렇게 페이스가 빠르지 않고 또 많은 길을 걷는다기보다는 살방살방 산을 즐기고 풍경을 즐기면서 다닌다라고 하시면은 20리터 급이 제일 좋다고 봐요. 안에 좀 먹을 것도 넉넉하게 휴대하시면서 행독식도 즐기고 커피나 아니면 도시락 같은 거를 챙겨서 산에서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즐기시려면은 너무 작은 용량의 배낭은 사실 좀 빡빡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안에 이제 다운이나 이런 바람막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다 보면은 20리터급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나는 짐이 많지 않고 빨리 걷는 편이고 먹는 것도 행동식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면 15리터 정도의 작은 용량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낭을 좀 작게 매야지 활동성도 좋아지고, 배낭이 또 커지면 커진 만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불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너무 큰 용량의 배낭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용량을 선택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25리터 배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물통 포켓을 꽂아놨고요, 반대쪽에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냥 부적 같은 느낌으로 제트포를 항상 휴대를 해서 다니고, 전면에는 이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넣거나 맨바닥에 앉는 게 좀 그래가지고 예전에 캠핑 행사 때 받았던 이런 방석을 수납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작은 포켓에는 보조 배터리나 행동식 같은 거를 휴대를 하고요. 내부에는 사실 별거 없어요. 제 와이프도 이거에 꽂혀서 이거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지금은 이제 컵이랑 몇 개 없이 좀 비어있긴 한데, 이 안에다가 그날 먹을 간식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챙기는 편이고, 그 외에는 바람막이보다는 날씨를 좀 안 따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바람막이로는 좀 의존도가 부족해서 고어텍스 자켓을 하나 챙겨 다닙니다. 이게 바람막이로도 충분히 좋고,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꺼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챙기고, 지금은 날이 많이 풀려서 굳이라고 생각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입던 안 입던 이런 경량 다운은 항상 챙겨 다녀요. 이게 산에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낮에는 뭐 10도가 넘는 더운 날씨라고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사실 춥거든요. 산에서 또 바람이 불면은 이게 실제 기온과 내가 느꼈을 때 체감 온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온용으로 사시사철 한여름에도 안 입더라도 저는 챙겨 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배낭에는 이렇게 경량 다운 그리고 뭐 바람막이 대용의 방수 자켓 그리고 간식거리 이게 달아서 사실 지금 25리터도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25리터 정도면 제 기준으로는 겨울 등산할 때 메고 다니는 수준이고 좀 더 편하고 가볍게 메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20리터 용량이나 아니면 난 정말 짐이 많지 않고 좀 패스트 하이킹 좀 빠르게 걷는 편이고 빨리 먼 거리를 걷는다라고 하면은 이 옆에 있는 15리터 배낭이 맸을 때도 착용감도 편하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활동성도 좋아서 훨씬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배낭을 선택하실 때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앞서 15리터, 20리터, 25리터의 특징과 차이점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용량을 선택하시면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젠간 다 사게 돼 있어요. 그냥 구매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 사게 돼 있고 배낭 하나 갖다가 절대 사계절을 다 커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 내가 맸을 때 편하고 예쁘게 멜 수 있는 배낭이 어떤 건지 고려하시고 또 취향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20리터 픽입니다. 20리터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용량으로 수납도 부족하지 않고 맸을 때도 예쁘고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용량별로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와이프랑 커플로 등산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둘이 각자 배낭을 하나씩 메고 다니기 때문에 그럼 또 큰 용량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받은 제품이 25리터라서 25리터를 메고 와이프는 좀 더 작은 15리터를 메게 하지만 좀 더 작은 게 좋다라고 하면은 남자분은 20리터, 여성분은 15리터 이렇게 매도 될 것 같고 우리 짐이 좀 많다 그러면은 저처럼 남자분은 25리터, 여성분은 20리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메쉬 타입의 전면 포켓을 좋아하기 때문에 15리터랑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죠. 난 이런 타입의 포켓이 좋다고 하면은 20리터도 괜찮다고 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혜택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